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매경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저는요 경제학, 경영학 전공도 아닌데 매경 테스트 시험을 준비하고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경제학과 전공 아니신 분들은 오히려 하셔야 됩니다. 경영경제학과 전공이신 분들은 학교에서의 뭐 경제원론 이렇게 과목들이 있잖아요. 경영학 원론에다가 경영학과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 마케팅, 인사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그냥 다 준비가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시험 보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긴 해야 될 텐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영경제, 상경계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자기의 독특한 어떤 특수 분야의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밑바탕이 되는 게 경제고 경영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볍게 기초적인 경영 경제의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게 매경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전략을 잘 세우게 되면은 합격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경 테스트에 대한 몇 가지 얘기는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경 테스트 시험의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막 암기하고 경제학과처럼 학문의 깊이를, 학문을 전공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의 창의력과 현실 감각을 측정하는 약간 실용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요, 약간 경제활동,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경제기사, 그런 내용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내용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을 좀 뭔가 이렇게 모아서 그냥 나름대로 경제학에서 하는 체계대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 쉽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비전공자의 접근성은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공의 깊이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와 경영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깊이 있는 이론이 아니라 경제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걸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계속 밖으로 내뱉으시고 그러면 이제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경제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경제 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전공자도 합격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도요, 매경 테스트의 평가 초점이 전공의 깊이가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도전할 수가 있고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실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의 창의력, 현실적인 감각, 실용주의적인 생각,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합격 사례도 보시면 다수의 비전공 합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의 벽이 별로 높은 시험이 아닙니다. 자, 합격하신 분의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해보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경제신문을 읽고 시사상식에 밝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득점은 그냥 수업 듣고 이렇게 해도 되고, 고득점은 약간 이러한 시사적인 거에 좀 더 경제신문에 관심을 갖게 되면 쉽게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 얘기고요. 그 다음, 비전공자 중에서 성공한 비전공자의 공통점은 이론이 아닌, 이론을 통한 학습이 아닌 뭐 수식을 이용해서 뭐 수요 공급을 계산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 이제 난이도 아주 높은 거로 이제 배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적인 학습입니다. 자, 경제, 경영 용어들이 낯섭니다. 우리가 전공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그 특징은요, 그들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법학을 전공한다, 변호사다,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가 있겠지. 그리고 의학 계열이다? 그 의학에 약간 용어들이 있지. 그걸 알게 되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를 일부러 어렵게 막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경제 경영에서도 그냥 상식선에서 어떻게 보면 바라보면 좀 쉬운 거를요,
탄력성이라든가 잉여라든가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가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근데 이게 우리가 매경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막 경제와 경영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요. 다시 우리가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매경 테스트를 더 쉽게 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있으면 나는 유튜브라든가 신문기사 중에서 경제 경영 기사를 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도 그냥 연예인, 스포츠 얘기 이런 걸 보게 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용어가 익숙해지면은요. 신문기사를 보다가 제목에서 우리가 아는 용어가 딱 등장했잖아? 네. 그러면 그때 오히려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아는 만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에이 매경 테스트 공부해봤자 이게 뭐에 도움돼? 도움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걸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핵심 개념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 범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와 관련된 뭐 수요와 공급, GDP,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리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요. 그걸 자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야 됩니다. 특히 경영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있는 주로 이제 현실의 사례 같은 것들도 박스로 아니면 현실의 여러 가지 도표나 지표 같은 것들도 자료 해석하는 걸로 출제가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에 대한 어떤 효과는 뭐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라든가 가계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체계를 잡는 게 우리 수업 내용에서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걸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라고 하면 처음에는 약간 이론적인 접근을 하긴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또 그게 이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공자면은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너무 양이 많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공식 교재를 통해 가지고요. 제가 그걸 잘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우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수 점수가 됐다라고 하면 모의 테스트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될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경 테스트 홈페이지에도 모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따로 이제 교수님하고 만든 그 교재를 통해 가지고요. 매경 테스트를 또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런 기회는 많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그 전략은 제 강의를 먼저 듣고요. 따라오시는 게 제일 빠른 점수 획득의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적인 공부 방법은 어떻게 있는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 AI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AI 같은 것도요. 많이 써본 사람들만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게 되면요. 유튜브에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AI한테 필요한 정보도 물어보시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방향을 잘 잡는 거야. 혼자서 내가 책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공부 방향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출제 경향들을 보고 분석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잡아드리면 그걸 보고 요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뭐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이라든가 빈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매경 테스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략 모의고사 한 2000문제 정도가 과거 기출됐던 문제들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서 유사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문제풀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시간 안에 못 풀게 되면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답 노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파트가 약한가를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쪽 파트의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게시판에다가 저는요 경제학에서요 인플레이션 파트가 좀 문제를 자꾸 헷갈리고 틀립니다 하면요, 그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몇 개 골라 가지고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실용적인 공부 방법은 경제신문 읽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매경 테스트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우리가 문제를 출간하잖아요.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다루는 그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띄워놓으시고 경제신문이니까 최신의 경제 이슈와 용어를 좀 자꾸 습득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신의 시사 상식과 새로 만들어진 경제 용어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매일경제, 뭐 매경 테스트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매달 이렇게 약간씩 한 10개씩 예를 들면 새로운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만 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최신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고득점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문기사에 접근하는가 그러면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오늘은 말이야 내가 신문기사를 한 일주일치를 한 달치를 왕창 정복해야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제목이라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다 보면 핵심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쉬운 용어라도 나한테는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다거나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뜻이 뭐야? 이렇게 하면요,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요즘 AI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걸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가 배운 이론과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매일경제신문을 꾸준히 읽으면서 시사상식을 넓히게 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자료도 해석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시게 되면 그게 바로 최고의 학습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나라고 하면요, 이 꾸준히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많은 구독자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나? 꾸준히요, 꾸준히.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했을 때요, 좀 올렸다가 갑자기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겠지. 누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엄청나게 재밌는 거 아니면 인플루언서 아니면 그러면 뭐 한두 개 올리다 그만둬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경제기사, 신문기사 조금 봤다고 해서 뭐가 큰 도움이 될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몇 달, 몇 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몸에 배어서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 학습의 중요성. 자, 출제 경향에서 경향의 신호는 시험 1, 2주 전에 요거요. 매경 테스트 공식 홈페이지 한 10개 정도의 핵심 단어 시사적인 용어를 제시하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거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드릴 생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걸 잘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 메테나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걸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홈페이지의 핵심 단어, 매번 나오는 최신 단어를 정리하시고요. 관련된 뉴스를 보시고요. 문제 유형을 예측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라든가 경영학 관련된 이론들은 우리 교재와 제 설명을 통해서 커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오답과 정답, 오답은 왜 오답인가 그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시험 직전에 이렇게 마무리 전략으로 최신 용어들만 정리하시게 되면 그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받아요. 이런 거 있잖아. 뭐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AI 어쩌고, 생성형 뭐 AI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공자의 합격 사례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요. 전공이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이공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체능까지도 있고요. 자, 공통적인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강의를 활용합니다. 이게 가장 빠른 시간에 내가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정립해 드릴 수 있는 게 인터넷 강의예요. 그래서 자단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식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경 테스트는 이런 거고 수준이 한 이 정도쯤 되는구나. 먼저 감을 잡으시고 그걸 반복하시면서 내용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메테나 아니면 매경 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모의고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외에 거기서 저도 이렇게 좀 변형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자세한 해설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경영 경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경제신문을 구독까지 할 건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내용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기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AI한테 야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 좀 해줘. 그럼 쫙 조사는 해주긴 하지만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또 다른 돌연변이의 기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기사가 있네?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무리에는 매달 이렇게 제공되는 핵심 경제 용어 10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최신 경제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격과 관련해서 전공자다 그러면 당연히 좋긴 한데요. 이 시험 준비를 통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점수가 좀 오히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아닌 사람들이 더 경영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암기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를 더 잘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자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를 이 시간에 좀 잠깐 말씀드릴 텐데 특히 비전공자인 분들한테는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리 방법들 중에서요. 효율적인 방법 중에 들어보셨습니까?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막 2시간, 3시간 동안 하다 보면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한계 생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수학 체감이 발생한다 할 수 있는데 25분 동안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분 휴식을 하고 이걸 4번 반복하면서 20분, 30분의 긴 휴식을 중간에 또 취하고 그러니까 낯선 경제 용어나 이론에 집중력을 확 해서 높인 다음에 이걸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게 되면 뇌가 마비가 됩니다. 지칩니다. 지겨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선하게 짧게 끊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이렇게 끊어서 계획을 세우면 좋고요. 그 다음 여기 타임 블로킹이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간 단위로 나눠서 각 블록의 특정 학습 과제를 할당합니다. 나는 말이야 그냥 일주일 동안 어느 챕터까지 끝낼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말이야 오전에는 뭐 경제를 하고 뭐 이럴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계획만 세워도 안 되지만 9시부터 10시까지는 미시경제학 1단원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학습하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다가 슬롯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2시, 3시부터는 경제 기사에 대해서 약간 스크랩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타임 블로킹이고요.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눕니다. 긴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A급, B급, C급 나누잖아. 긴급하고 중요한 거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쳤는데
중요한데 오답한, 쉬운데 오답된 것을 오답 노트에 작성하는 것이고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하다. 그럼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신문을 꾸준히 보면서 응용하려고 하시고요. 긴급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암기해버리는 거야.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요, 이제 경제학 수업일 때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암기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가성비 있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긴급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암기하는 뭐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 이런 거 있거든요. 아루 공식 중요한데요. 그런 거 암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면 시험과는 거리가 먼 재미난 거지만 그런 경제 토픽은 뭐 살짝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멘탈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슬럼프가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잘 요거를 멘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우세요. 나는 말이야 한 달 만에 시험을 봐가지고 몇 점 받겠어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요. 나는 오늘 몇 문제 풀겠다. 그래서 미션을 클리어해서 컴플릿해서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경제 기사 짧게 한 3개씩 반드시 읽겠다. 그래서 정리를 살짝 하는 거. 할 수 있죠. 이게 좀 미션을 끝내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성공이 쌓여서 그게 주간 성공, 한 달 성공, 그러면 나중에 1년 성공, 인생 성공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깨구리 먼저 먹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명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루 중 가장 어렵고 하기 싫은 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기 싫은 걸 뒤로 미루기도 해요. 근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난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아시겠죠? 그냥 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기 싫은 건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누구 친구와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해가지고 좀 극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어려운 걸 끝내놓으면 뒤로 갈수록 좀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기 싫은 거잖아. 매경 테스트도. 이거 제가 봤을 땐 대학교 1, 2학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해 놓으시면 경영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 3, 4학년 때 진로를 내가 고민해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자기 대화. 나는 말이야 비전공자니까 원래 경영 경제에 약하지. 내가 말이야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여가지고 그냥 수식 연산만 나오면 아이고 머리가 그냥 마비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쉬우니까 좀 그거를 극복하셔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운동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합격 수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닥 합격 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차차 합격하시고 도움을 받으셨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거나 할게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해서 합격을 못했는데 반성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합격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합격 수기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수업 들으신 다음에 반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고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비전공자를 위한 여러 가지 핵심 방법에서요. 비전공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전략적인 접근 방법. 전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는 이해 중심.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과 연결해서 출제가 됩니다. 현실의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빵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의 국제 경제에 어떻게 뭐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만 이렇게 쭉 보시고 교재만 보시기보다는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타임 블로킹,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취약점을 잘 극복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학습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한 건데요. 먼저 핵심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개념 같은 것은 책이나 포스트잇에다가 수요 공급, GDP, 이 GDP가 뭐의 약자인가? Gross Domestic Product, Inflation 이런 것들, 환율 자주 나오는 용어들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자꾸 입에 붙이시고 쓰시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첫 단계 넘는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신문 꾸준히 보기 약속하시죠. 하루에 뭐 2개씩 본다든가 아티클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 보면서 기출문제도 좀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할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터득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푸셨을 때 약간 이게 왜 정답이지? 이게 왜 오답이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은 카페라든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어떤 점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최신 여러 가지 시사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매경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요, 경영, 경제, 상경 계열이 아닙니다. 비전공자입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오히려 비전공자이신 분들께서 이걸 준비하셔야 돼. 하신 다음에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한 복수 전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원론이나 학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우리가 또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졸업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요걸 취득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신문이라든가 경제 전문 패널들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뭔가 유튜브나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런 내용들을 비판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재미난 소식 아니면 재미난 토픽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